비 오는 날 한 노인이 호텔 앞에서 냄새난다며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 호텔 앞을 가득 메운 롤스로이스 행렬 앞에서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죠.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호텔 앞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 낡은 코트를 입은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준,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코트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구두는 오래되어 가죽이 갈라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 든 낡은 가방은 마치 수십 년 전 물건 같았습니다. 그는 호텔 정문 앞 주차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젊은 주차 요원이 그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루 숙박료가 100만 원을 넘는 이 호텔은 재벌가 사람들과 외국 귀빈들만 찾는 곳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은 노신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스럽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노신사를 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방을 하나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든 여성이 친구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은 노신사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완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실례지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차림으로는 호텔 로비 출입도 어렵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에서는 확실히 오래된 옷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모욕할 이유가 될까요? 저희는 고급 호텔입니다. 손님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손짓으로 주차요원을 불렀습니다. 주차요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노신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준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비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호텔 건물 모퉁이 벤치에 앉은 박태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젖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금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가짜라고 생각할 만큼 낡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스위스 명품 시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노신사의 어깨는 점점 더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두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견디는 것처럼. 호텔 로비 안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벤치에 앉은 노신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호텔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을 쏟아냈습니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예술 작품들은 각각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고 로비 중앙의 분수대에서는 물이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배인 도윤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고 재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이 초대된 날이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오늘 오시는 손님들은 우리나라 최상위 1%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손님 등급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VIP 손님들에게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손님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등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VVIP, VIP, 일반, 그리고 주의 대상.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본사 이사님들도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기회예요. 잘하면 승진도 가능하고 실수하면. 도윤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20대 후반의 인턴 민석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곳의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벤치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아까 지배인이 쫓아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의 뒷모습에는 초라함만이 아니라 묘한 위험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닦는 모습,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는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선배 직원의 목소리에 민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텔에서는 옷과 겉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던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봤어? 아직도 저기 앉아있네. 지배인님이 잘 쫓아내셨어. 저런 사람이 로비에 들어오면 이미지에 안 좋지. 맞아. 냄새도 난다던데? 우리 호텔은 격이 있는 곳이잖아. 그들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신사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며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분 손목에 있는 시계, 그거 진짜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설마 그런 시계를 찬 사람이 저렇게 다니겠어? 분명 짝퉁이야. 선배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 속 노신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모욕을 당하고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는 VIP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들,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그들은 호텔 직원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 특별히 준비한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중한 말들, 아첨하는 표정들, 그것이 이 호텔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해야 할까요?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것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될까요?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노신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두를 다 닦았는지 조용히 앉아 호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일까요? 아니면 실망일까요? 민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회장에는 흰 장미로 만든 장식이 설치됐고 테이블마다 은식기가 놓였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세워졌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만 성공하면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본사 이사 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박 벤치에 앉은 노신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1시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 그 다음에는 2대, 그리고 연이어 3대의 롤스로이스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빗물에 젖어 더욱 깊은 광택을 냈고 실버로 빛나는 엠블럼은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이런 차량은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가 동시에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태도,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로비 안에서 지켜보던 도윤은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를 맞을까봐 급히 우산을 받쳐들고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도윤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행사 준비는 잘 되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최고의 밤이 될 것입니다. 도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한 VIP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호텔 본사의 임원들이었고 오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4번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가 내릴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차 문을 연 채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 순간 호텔 건물 모퉁이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신사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깨끗이 닦아 놓았고 비에 젖은 코트를 털어낸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차요원 순철이 그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순철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이 호텔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고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순철은 박태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태준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 저 초라한 노인이 회장이라고?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은 잠시 순철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회장님. 순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태준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그 말에 순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준은 순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롤스로이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서 깨끗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벗은 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원래 품이 있는 노신사였던 것입니다. 깨끗한 코트, 반듯한 자세, 그리고 그 눈빛. 이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사에서 온 임원 중 한 명이 박태준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지요? 덕분에 잘 있네.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노신사는 호텔의 회장,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호텔을 세운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가 몇 시간 전 모욕한 사람, 냄새난다며 쫓아낸 사람이 바로 호텔 창립자였다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게실에서 CCTV를 보며 비웃던 사람들, 노신사를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박태준은 천천히 호텔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순철은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곧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립자님이 오셨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 직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태준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호신사,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그 구두를 닦는 모습,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모든 것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봤던 누군가처럼. 박태준이 로비 문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그가 이 호텔을 지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며 꿈꿨던 것들, 따뜻한 곳,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 그런 호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어떤가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음은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의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자로서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까 그 노신사, 박태준 회장, 그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30년 전 한 분의 꿈으로 시작된 이 호텔은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호스피탈리티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도윤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최고의 호스피탈리티? 과연 그럴까요? 그는 몇 시간 전 한 노인을 냄새난다며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호스피탈리티일까요? 이제 우리 호텔의 창립자이시자 명예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무대 옆문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그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전설 같은 창립자,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명이 그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사람은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몇 시간 전 호텔 앞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노신사. 관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 아까? 맞아, 로비 앞에서.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관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호텔을 세운 박태준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땅에 호텔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지친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누구든 환영받는 곳,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호텔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는 이 호텔을 세우는 내내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옷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호텔이 그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이 호텔에 왔습니다. 제 호텔이 아직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호텔의 직원들은 저를 냄새난다며 쫓아냈습니다. 박태준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옷이 낡았다고, 구두가 해졌다고, 그래서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호텔의 첫 손님은 노숙자였습니다. 그분은 추운 겨울날 이곳에 왔고 저희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무료로 방을 제공했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씀하셨죠. 이곳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 용기를 얻었다고. 박태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꿨던 호텔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 하지만 지금 이곳은 어떻습니까? 돈과 지위로 사람을 나누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진심은 사라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객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창립 기념일이 아닙니다. 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호텔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본질을 잃었는지 깨닫는 날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치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치욕은 따뜻한 마음의 냄새가 사라진 이 호텔입니다. 말을 마친 박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무대 옆에 선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CCTV를 보며 비웃던 사람들, 노신사를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호신사, 박태준 회장. 그는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자꾸 할아버지가 생각날까요? 박태준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그를 따라갔고 순철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끝났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끝나고 호텔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본사에서 온 감사팀은 즉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지배인실로 불려갔고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호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그가 처음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바랜 잉크, 하지만 그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이 호텔을 짓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순간들을 만들어냈죠. 박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언제나 그를 지지해주던 그 목소리.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호텔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사람들의 쉼터예요. 지친 이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모두가 똑같이 환영받는 곳이어야 해요. 박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호텔은 변해버렸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진심보다 체면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민석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 아이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의 향기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요. 민석, 박태준의 손자. 그는 지금 이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호텔 경영이 무엇인지,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호텔의 창립자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이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겉모습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마음보다 돈이 중요해졌을까요? 여보, 내가 실패한 것 같소? 박태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호텔을 지키지 못했소. 이제 이곳은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소.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그가 흘린 눈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지배인실에서는 도윤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 지배인, 오늘 박태준 회장님께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낯선 손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모든 손님은 귀한 분이다. 그런데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냄새난다며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입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호텔을 떠나십시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해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의 꿈, 그의 야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사 자리는커녕 이제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도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아까 CCTV를 보며 비웃던 직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노신사를 무시했으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잘못했으니까요.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했어. 저분이 회장님이든 아니든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돈과 겉모습만 보게 되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민석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태준 회장, 그 이름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리고 그 노신사의 모습, 구두를 닦던 그 모습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았을까요?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박태준. 그 이름은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 호텔의 주인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박태준 회장이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닦는 모습, 정성스럽고 천천히 닦던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민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노신사가 정말 할아버지라면,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시험을 하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급히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옛 사무실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꼭대기층이요. 민석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달려 마침내 그 낡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태준을, 아니, 자신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은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험, 자신의 무지, 그리고 이 호텔의 진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태준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배우면 되는 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났고 몇몇 고위 직원들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호텔 전체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아침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요? 혹시 자신들도 해고될까요? 불안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요원 순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바지, 깨끗이 다린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철은 박태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철.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차요원이 회장과 무슨 관계일까요? 왜 회장님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박태준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철, 이 호텔에서 가장 낮은 직급으로 10년간 일해온 주차요원입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주차요원을 소개하실까요?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 중 누구보다도 이 호텔의 정신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제 제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호텔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순철만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제 신분 때문이 아니라 제가 누구든 손님은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순철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철, 자네 아버지를 기억하나? 네, 회장님.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순철의 아버지는 노숙자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분은 이 호텔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그분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저는 먼저 이 호텔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순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순철이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순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박태주는 순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갚은 것은 은혜만이 아니네. 자네는 이 호텔의 정신을 지켜왔네.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호텔이 추구해야 할 가치였네. 순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네. 박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것을 지켜왔네. 사람의 향기, 따뜻한 마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그래서 오늘 저는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려 하네. 순철은 놀란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이 호텔의 서비스 교육 책임자가 되네.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호스피탈리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자네의 마음, 자네의 정신을 이곳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게.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주차요원이 교육 책임자로.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을 겪은 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직급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순철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태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자네는 이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네. 자네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될 사람이네. 그 말에 한 직원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곧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태주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철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워가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충격, 오늘의 깨달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순철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네. 이건 자네가 받아 마땅한 것이네. 자네는 10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70대 노인과 40대 남자,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 민석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품격. 학벌도 돈도 지위도 아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로비 한쪽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노신사를 비웃었던 사람들, CCTV를 보며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철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박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변할 것입니다. 순철이라는 작은 빛이 모두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합시다. 박태준의 말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모든 손님을 대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틀 후 호텔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호텔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로 박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본사 임원들과 순철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인턴이 왜 저 자리에 있을까요? 박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과이고 둘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책임자로서 저는 이 호텔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손님을 차별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틀 전 저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이 아직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돈과 겉모습만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냄새난다며 쫓겨났고 직원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무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발표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민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호텔에서 석 달간 인턴으로 일해온 민석입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인턴을 소개할까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박태준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손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턴으로 일한 것은? 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민석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에게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주방을 돕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입니다. 민석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달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유언을 지키려 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민석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차별을 보았고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는 순철을 가리켰습니다.
이분 순철처럼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박태주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기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였고, 가치의 전수였고, 세대를 넘어서는 교훈이었습니다. 박태주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새 대표는 민석입니다.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 대표로 저는 은퇴합니다. 하지만 민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밑바닥을 경험했고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순철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호텔을 다시 따뜻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도윤 전 지배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회장님을 모욕했는데. 박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윤 지배인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돈과 지위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옷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메시지였고 시대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박태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이 호텔은 앞으로 매달 하루를 무료 환대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날은 노숙자,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무료로 맞이할 것입니다.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노숙자를 맞이한다고? 이것이 제 아내가 꿈꿨던 호텔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려 했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석이 그것을 이어갈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따뜻하게.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호텔을 할아버지의 정신, 할머니의 꿈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순철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치겠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박태준과 민석 그리고 순철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오? 우리가 해냈소. 우리 호텔이 다시 따뜻한 곳이 될 거요. 민석과 순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 세 세대, 하지만 하나의 마음.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누구나 따뜻하게 맞이받는 곳, 태준 호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문구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무료 환대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호텔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노숙자들,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정말로 VIP처럼 대했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순철의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돈을 받는 손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무료 환대의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입고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식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모든 손님에게 직접 인사했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해진 구두를 신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될까요? 민석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런 곳에... 물론입니다. 이곳은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민석은 직접 할머니를 방까지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려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순철이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님의 가치는 그들이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입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순철의 가르침을 받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배우는 세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태준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했지만 가끔 이렇게 호텔을 찾았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들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박태준은 미소 지으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환대받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박태준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할아버지가 보여준 가르침을요. 저녁이 되자 박태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우리 호텔이 당신이 꿈꿨던 그런 곳이 되었소.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도 훌륭하게 자랐소. 그 아이는 이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소.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수많은 이야기들. 박태주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 사람의 향기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가르침이었고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신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호텔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도윤이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석 대표님께 저는 도윤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도윤올림. 민석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박태주는 천천히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그 친구도 이제 배우고 있구나. 할아버지, 저는 도윤 형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언젠가 그가 준비되면 다시 이 호텔에서 일할 수 있게요. 박태주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호화로운 시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 따뜻한 환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 해가 지날 무렵 호텔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스피탈리티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석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호텔의 모든 직원들, 특히 순철 선배님과 저희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꿈꾸셨던 따뜻한 호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태주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철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박태주는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일부러 낡은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정문에 다가가자 한 젊은 직원이 달려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박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시험하시는 거죠? 박태주는 웃으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합격이다. 이제 진짜로 합격이야.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태준, 민석, 순철, 그리고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태준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 호텔을 다시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정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호텔 전체에 나아가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태주는 혼자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당신의 꿈을 이뤘소.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태주는 미소 지으며 호텔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따뜻함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호텔 정문 위에 현판이 빛났습니다. 누구나 따뜻하게 맞이받는 곳, 태준 호텔.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신념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